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경차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회초년생들에게 경차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가성비다 류한성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 사회초년생들의 중고 경차 구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첫 차를 살 때 경차를, 특히 중고 경차를 구매 리스트에 올리는 경우를 많이 보죠. 아무래도 적은 구매 비용과 적은 유지 비용 때문에 중고 경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사회초년생들이 경차 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경차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회초년생들에게 경차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차의 장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렴한 유지비용과 작은 차체로 인한 쉬운 운전, 특히 주차, 개꿀이죠. 그리고 다양한 경차 혜택들, 세금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취등록세 면제가 있겠죠. 사실 면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경차의 단점이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단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경차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구매 문의 환영입니다. 자, 사회초년생들에게 경차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중고 경차의 가격입니다. 이 중고차 시장에서 경차는 감가방어의 끝판왕입니다. 아반떼 저리 가라예요. 경차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운전 연습, 배달용, 영업용, 근거리용 수요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예산을 500만원, 600만원 이하로 경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경차를 추천드립니다. 첫 차를 운전 연습 겸 구매를 해서 적당히 타고 팔아도 감가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매 부담도 적고요. 특히 500만원, 600만원 이하로 구매를 한다면 취등록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500만원 이하의 경차는 아무래도 연식이 좀 오래되거나 주행거리가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옵션 포기해야죠. 오래된 경차인데요. 사회초년생들의 인생 첫 차로 선호할 이 차량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800만원 이상의 중고 경차는 사회초년생의 출퇴근과 일상용으로는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경차의 크기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경차를 추천드립니다. 시내 주행 위주의 근거리 주행용 차량이 필요할 경우, 좁은 골목을 자주 다녀야 하는 경우, 주로 혼자 타고 다니는 경우, 주차가 불편한 경우, 딱 영업용 아니면 배달용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승용 모델에서는 경차에만 벤 모델이 있어요. 물론 최근 QM6도 벤 모델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은 경차에만 있죠. 즉 필요에 의해서 작은 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경차를 추천을 합니다. 자,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은 그저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꼭 작은 차가 필요합니까? 이 경차의 작은 크기는 운전은 편하지만 공간성은 꽝입니다. 물론 레이는 예외예요. 레이는 공간도 깡패지만 가격도 깡패입니다. 비싸요. 가성비하고는 정말 거리가 너무나도 먼 차량입니다. 아무튼 경차의 제한적인 공간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실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24인치 캐리어 2개 트렁크에 안 들어가요. 꾸역꾸역 넣어야 2개 겨우겨우 들어가고 스파크는 1개도 들어갈까 말까입니다. 자, 그리고 작은 차체로 인해서 하차감이 좀 부족하겠죠. 요즘 청년들 하차감 중요하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은 유류비입니다. 우리가 경차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렴한 유지비용이죠. 유류비가 아니라 유지비용입니다. 이 경차는 생각보다 연비가 좋지 않습니다. 이 경차가 유류비가 적게 든다는 생각은 유류비 환급 때문이에요. 자, 리터당 250원이 환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환급에는 조건이 붙어요. 다른 조건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환급을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바로 1가구 1차량입니다. 당연히 경차로 1차량이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살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차가 있다. 그러면 환급 못 받습니다. 자, 남편 또는 아내가 차가 있다. 역시 환급 못 받습니다. 물론 독립해서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남편 아내가 따로 세대 분리할 건 아니잖아요. 자, 유류비 환급을 받지 못한다면 경차의 실제 유류비는 준준형보다 전혀 나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저보다 빨리 달리는 레일을 보면은 저 사람은 찐부자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차로 저렇게 달리면 G80 뺨치는 연비가 나올 텐데 말이죠. 자, 세 번째는 주행 위험성입니다. 경차는 크기가 작아서 골목을 쏙쏙 다닐 수가 있습니다. 주차도 아주 편하죠. 하지만 작은 만큼 주행 안정성이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자, 엔진 출력이 낮기 때문에 차가 가벼워야 합니다. 가벼운 만큼 차체 강성이 떨어지고요. 엔진 출력이 낮기 때문에 서스펜션과 브레이크를 굳이 고성능을 장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평범한 시내 주행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경차는 옆으로 잘 눕습니다. 세게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그냥 누워요. 혼자 가다가도 누워요. 운전 미숙한 사회초년생들이 첫 차 샀다고 신나게 타다가 운전 미숙으로 누워요. 그만큼 경차는 구조상 주행 안정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아니, 많이 부족합니다. 모든 차가 그렇지만은 특히 경차는 빨리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들 강풍이 쌩쌩 부는 날 레일을 타고 인천대교를 넘어보세요. 진짜 살벌합니다. 제가 처음하고 중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차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경제적인 유지 비용이 차량 구매에 필수인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경차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단 가급적이면 600만 원 아래로요. 자, 제가 수요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경차를 필요로 하고 구매 장점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경차의 장점과 가격, 유지 비용만 보고 경차를 덜컥 구매를 했다가 얼마 안 지나서 준준형으로 기변하는 청년들 제법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형 또는 동네 아저씨가 조언해준다 셈치고 사회초년생들이 첫 차를 구매 예정이라면 진지하게 생각도 해보고 시승도 해보고 그렇게 중고 경차를 구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저에게 구매하면 좋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현명한 중고차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중고차 구매 어렵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가성비다, 류한상이었습니다.